이러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그거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죄송한데 너무 바쁘고요. 이렇게 빼기는 쉽지 않죠. 이게 아부입니다. 상대방을 들떠서 해주게 하는 것. 근데 상황을 보십시오. 과연 상사한테 아부한 걸까? 아니요. 부하 직원한테 했어요. 우리 팀 분위기를 더 원활하게, 더 에너제틱하게,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의 역량서와 같은 대화. 이게 아부인 거죠. 윗사람한테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랫사람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뭘까? 두 번째,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요. 아부는요. 진실입니다. 생각하시는 법을 한번 다르게 한번 살펴보세요. 아부에서 쓰이는 말, 진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봤었을 때 10가지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관찰을 한 거죠. 근데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칭찬으로. 그러면 이것이 상대방한테 들리는 기분 좋은 말이 되고 춤출 수 있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저는요, 저희 상사분, 예전에 상사분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외모가 귀여우세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귀엽다는 거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하지만 여성들은 귀엽다는 말보다는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볼 때 안 이뻐. 이쁜 거 아닌데 어떻게 이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내가 뭐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참 귀여우시다고. 요게 이제 칭찬이에요. 근데 요 관찰을 확대를 해봅니다. 단계를 막 높여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차장님 완전 치매세요, 치매. 야, 내가 언제 치매야? 나 나이 아직 얼마 안 돼. 아니요, 치명적 매력. 너무 귀여워. 어떡해, 미치겠어. 제가 인정한 것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귀엽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단어 하나 바꾼 그것 때문에 그분은 거의 본인이 치명적 매력이라고 들떠서 다니셨어요. 본인이 생각한 치명적 매력은 예쁨이거든요. 저한테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9가지 중에 하나에 만족되는 거. 그 부분을 제도로 살려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거짓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얼마 전에 회식을 했는데요.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한 명이 노래를 하는데 그냥 늘 듣던 18번 듣는 게 나아요. 이게 새롭게 막 뜨는 노래 한다고 하니까 음정 안 맞죠, 박자 안 맞죠, 다 들어주려니까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더 밑에 부하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야, 팀장님, 야, 어떻게 노래 선곡이 죽이십니다. 어쩜 이렇게 노래 선곡을 잘하세요? 야, 이것도 연습 좀 더 하시면은 18번 바꾸시겠는데요?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말 중에 거짓말이 있는지. 노래 선곡,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했으니까 분위기 살리는 노래, 선곡 잘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연습하면은 18번 바꾸겠죠. 잘하게 되니까. 그다지 마음에 걸리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는 얘기. 하지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짓말이다? 아니요. 진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선택이다? 필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부는 선택일까? 아니면 필수일까? 아부는 앞서 정의를 내리기 진심 어린 칭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진심을 담아서 하는 칭찬이 내 진심을 담아서 조금 더 확대하는 칭찬이 아부인 거죠. 근데 어떻게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하고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할래. 오늘은 좀 괜찮아 할래. 이런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가. 목적을 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라면 그냥 언제든지 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부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와 함께 돌아다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보면요. 칭찬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하셔서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아부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을 관찰을 잘 하셔서 상대방이 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다른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칭찬의 최종 제일 수혜자는 상대방이 돼요. 기분 좋은 사람. 그런데 아부의 최종 수혜자는 누가 되느냐,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노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를 위한 자기 개발한 방법 중 하나,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중 하나, 아부라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부의 법칙 저희가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아부는 윗사람에게만 한다? 아닙니다. 아랫사람에게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부는 거짓말이다? 아니요, 진실이에요. 자, 아부는 세 번째, 선택이다? 아니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조직 안에서 누구와도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흥분시켜줄 수 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 얼마나 존재감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부의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부의 기술에는 한 몇 가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부의 법칙. 자, 첫 번째, 아부의 법칙, 관찰입니다. 근데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